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행 뒤에 산속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피로를 푸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식당들이 무허가인데다 오수를 그냥 흘려보내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창원 비음산 용추계곡. 등산로 주변 농수로물에 거품이 끼고 악취도 납니다. 농수로를 따라 올라가니 나타나는 것은 한 식당.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농수로로 쏟아집니다. 또 다른 식당. 가려진 나무 판자 아래 배수관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 위에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화조가 이쪽에 있으니까 물 나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농수로에 쏟아지는 배수관 물을 받아봤습니다. 음식 양념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다니고 색깔도 탁한 오수입니다. 농수로가 이어진 저수지에는 기름띠 같은 초록색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저수지는 생태하천인 창원천과 연결됩니다. 정화가 되지 않은 물이 수로를 따라서 고스란히 흘러가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지금 옆에 있는 용추 저수지로 흘러가고요. 생태하천을 복원한 창원천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흘러갑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지어진 식당 4곳은 모두 무허가업소. 창원시는 영업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속 업무 등은 타 부서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립하면 나오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할게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자체를 갖춰야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축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창원시의 사실상 방치 속에 무허가 식당 영업으로 생태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불법 환경오염은 창원 도심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녕의 한 야산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람사르 등록 습지인 우포늪의 오염까지 우려됩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1km가량 올라간 산속. 높이 8m 가림막 안에 플라스틱과 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에 녹슨고철, 정체불명의 산업 폐기물까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입니다. 흉물스런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애초 자동차 부품 공장 예정지였지만 땅 주인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1년 동안 땅을 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들어온 분에서 동네 피해함이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그가 안 되니까 그게 불법이 돼버더라고요. 창녕군은 버려진 쓰레기가 300톤에 이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행위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렸고 기한 내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람사르 등록 습지인 우포늪에서 10km 떨어진 상류 지역. 주민들은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입니다. 침수수가 생기지기나 이래가지고 한다 하면 이게 알로 결국은 하천으로 내려오면은 이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여기 우포늪 개와야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쓰레기 방치로 토양 오염에다 우포늪 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우조선 전 부장 55살 신모 씨와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계약보다 적게 납품하거나 납품받은 물품을 빼돌려 다시 납품하게 하는 수법으로 대우조선 해양에 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가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진숙, 김혜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김명식 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건넨 300만 원은 거절하면서 김 의원의 부탁으로 다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통대기업인 신세계가 창원시에 대형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남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에 들어선 비슷한 대형 쇼핑몰에 4개월여 만에 1,000만 명이 다녀가는 등 경남의 유통가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에 문을 연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축구장 1원개 면적에서 쇼핑과 문화, 레저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장 140일 만에 1,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와 유사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창원에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39사단 이전 개발지 가운데 상업용지 3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신세계그룹에서 스타필드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긴장하며 반대 입장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오령이든지 함안, 그다음에 진영, 그다음 창원 전체 일대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 갖고 있는 거죠. 인구 107만 명인 창원시에는 백화점 5곳, 대형마트 11곳,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34곳이 영업 중입니다. 당장 우리 시민들은 조금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이 지역에 살시고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옵니다. 유통업체 포화 상태인 창원 지역에 또 다른 대형 유통시설 개장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40% 정도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 법규 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길모퉁이에서 튀어나옵니다. 차에 부딪힌 뒤 한 바퀴 크게 돌아 머리부터 땅에 떨어집니다.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차와 부딪히고 운전자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38%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특히 9살 이하 어린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절반이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착용을 해야지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헬멧 구매를 자전거 판매하면서 항상 권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네 타시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정작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모 착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집에 있긴 한데 쓰고 다니기도 귀찮고 땀도 채이고 하니까 불편해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 원인의 80%가량이 두부 손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항목이라고. 자전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와 핀란드, 뉴질랜드 등은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며 햇볕은 더욱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도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당초 예보됐던 비는 내리지 않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김해와 거제 20도, 함안이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창녕, 밀양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16도 안팎으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 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부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 혁신도시의 진주지역 처음으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성군이 태국에서 열린 2017년 방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80만 수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창녕군이 이달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사고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밀양시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앞으로 3년 동안 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원시가 부산항만공사의 영도 물양장 등에 계류 중인 약 137척의 예선과 부선을 진해 연길만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항의 공문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서 혐오시설을 이전하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부산 영도 물양장의 예 부선은 폐선이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창원 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경륜공단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 83명 가운데 58명에 그쳐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창원시설공단의 14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 추진 지시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가야문화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영호남 공동사업 등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가야문화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6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이 자유무역 지역의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자유무역 지역 입주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의 경우 수출 비중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